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요. 다행히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 이제 더 반가운 것이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4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이 시장에 다시 좀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대략적인 이제 뭐 설명은 한번 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본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조언을 구해 오셔서 해드렸던 얘기인데,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제 부동산 유동화를 하고 퇴직금을 더해서 한 3억 정도의 자금으로 세후 월 200만 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50대 초반 분이셨고요. 작년 말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현재는 이제 자산이 서울에 한 30평대 집을 갖고 계시고요. 강북 쪽에 있는데 시가가 한 12억 정도? 근데 대출이 한 2억 정도 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약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뭐 이렇게 수익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재취업을 하셔서 월 300만 원 내외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300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이런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녀는 독립해서 부부 두 분만 생활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 아무래도 빠듯해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적어져 버린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셔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출 이자도 감당을 해야 되고 생활비는 이제 좀 요즘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좋은 방법을 조금 제안해 달라고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지금 추진 시작 단계여서 이분은 나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집값 뛰면 너무 아까운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집이 전부인데 이걸 가만히 두고서 뭔가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라고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파시죠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의 흐름이 뭐 일부 지역들은 굉장히 좀 많이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 이거 이제 조금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게 지금 집값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예전만큼 못하고 지금 금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더 매수세가 따라붙기는 쉽지 않다. 금리 더 올라가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아마 집값이 한 번 더 폭락이 올 거다, 많이 빠질 거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저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걸 중요시 해서 일단은 집을 매도를 하고요. 대신에 서울 시내 타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고 지금 30평대 아파트인데 두 분이 사시기에는 뭐 20평대 아파트도 24평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동화하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의 목표는 한 7억 이내? 뭐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는 것만 생각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조금 아쉬워하는 게 이거 재건축 추진돼서 집값 올라갈 건데 지금 이거 팔고 가기 좀 아까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제 뭐 유사 상황인 아파트, 지역은 좀 다르지만 이것도 곧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를 구해보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팔고 나면 돈이 생기니까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고요. 지금 그래도 이 4% 중반대 정도의 지금 대출 금리를 부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전처럼 뭐 2% 3%일 때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하여튼 대출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이제 추가 확보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좀 추가 확보가 되면 그래도 여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20몇 년 이제 일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여유로운 인생 2막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걸 활용해보자 라는 개념인 거고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만들고 퇴직금, 명예퇴직하셔서 받았던 퇴직금을 배당주에 투자하는 건데 이제 현금 흐름을 조금 많이 갖고 가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금 흐름을 그래도 한 200만 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고배당주 비중을 높일 경우의 예시입니다. 제가 이거 비슷한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고배당주로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최근에 아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조금 더 나눠서 한번 짜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4종목 중에 3종목은 월배당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제 매달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이제 퇴직을 하신 상황이라서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종목명은 이번에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종목들이 하필 또 약간 문제가 돼서 이제 아무래도 고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뭐 하여튼 여유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은 괜히 이제 샀다가 혹시 이제 원치 않는 상황을 갔을 경우 좀 타격이 있어서 종목은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률로 봤을 때는 한 6% 정도, 반기 배당하는 것을 한 5천 정도 투자하고 월 배당인데 6% 정도 나오는 걸 5천 정도 투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고배당주 비중을 높여서 현금 흐름을 좀 늘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에 11%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11.9%인데 월배당인 상품을 한 1억 정도, 9.8%인데 월배당인 상품을 한 1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여기에 이제 다 그 연으로 나오는 배당금이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세후의 그 세금 뭐 1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 지금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 세후 배당금이 이 정도가 나올 거고 이걸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198만 원 정도, 한 이제 200만 원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후 배당률로 따지면 거의 8%가 나오는 구조를 짜봤거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제가 종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3억이 매달 200만 원씩을 가져다 주는 구조가 될 거고, 뭐 물론 배당이 조금 들쭉날쭉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도 이제 당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배당 성향이 좀 괜찮은 것들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요 배당금 정도,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요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이제 해본 거고요.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걸 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아까 그 10억짜리 집이 물론 재건축을 해서 2, 3억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시는 데는 사실 그 뭐 2억, 3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당장 삶이 바뀌진 않거든요. 맨날 똑같은 집에서 이 부족한 급여로 좀 쪼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좀 유동화를 시켜서 구조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3억씩 투자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퇴직 전에 소액 투자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를 짜는 법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투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가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배당금을 내가 좀 많이 늘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자산 확대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종목 선정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고배당주의 비중도 좀 달라질 거고 아무래도 조금 뭐 성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쪽에 뭐 종목들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건 이제 본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이라는 큰 변화에 맞는 큰 틀의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살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소득 감소가 된 상황에서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고서는 예전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를 조금 크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예전 생활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순수하게 제 의견이니까 다른 구독자분들도 보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뭐 의견을 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